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저번 시간은 프리스쿨을 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부모님들이 어떤 운동 능력을 좀 알았으면은 음, 더 좀 적용하고 또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어덜트 스쿨까지 무엇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봐야 될까 해서 제가 아마 또 계속 연달아서 비디오를 만들어 보는데요. 오늘은 저학년 초등 운동 능력 관찰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은 미국에서 first, second grade고 한국에선 1, 2, 3학년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번 주 동영상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운동 능력, 미국 말로는 모로 스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시퀀시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가고 이렇게 배워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스페셜리 장애 있는 아이들은 그 운동 능력이 연구상으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비장애 학생들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걸 좀 한번 분석해 보자는 입장에서 분석해 보려면 조금 이런 베이식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쉽게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스쿨 부모님들한테 항상 만날 때 강조드리는 것은 그때 많이 딜레이가 됐고 또 at the same time 그때 문제 행동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때 발달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 기초 체력 이게 체육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행동도 그러고 사회성도 그러고 뭐 스피치도 그러고 그때 가장 아이들이 좀 빨리빨리 어답트하고 배울 수 있는 과정인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기본 지식이 없고 단순히 그냥 전문가들한테 그냥 맡기고 이런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알고 전문가들한테 함께 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알아야 애들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아야 서비스를 받는 것도 또 학교 안에서도 그러고 학교 밖에서도 그러고 하니까 저번에 프리스쿨이랑 저학년이랑 오늘랑 너무 다르지는 않지만 저학년 부모님들이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비디오를 찍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에요. 그래서 운동 능력 프리스쿨에서는 부모님들이 보면은 아이들 노는 거에서 이렇게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지, 뭐,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들면, 이제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학교를 들어가면 수업을 들어가요. 수업에서 어떻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체육 활동에서 부모님들이 그냥 체육 활동 그냥 애들이랑 놀고 오는 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여러 가지를 조금 이렇게 챙겨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저학년 초등 운동 능력 관찰 리스트는 부모님들이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도 그 스킬을 마스터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운동 능력이 5가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아이들에 맞게 스탠다드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육 수업을 할 때도 우리 체육 교사들이 그것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고 레슨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능력이 다 있나 이거에 맞춰서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그 스탠다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면은 아이들이 그 시기에 맞는 운동 능력이 있다 한해서 스탠다드가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서 따라가서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또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아웃스탠딩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어떤 능력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나 이거를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동 운동이에요. 미국 말로는 로코모로 스킬이라고 그러는데 걷기, 달리기, 점핑, 방향 바꾸기. 저번에 강조 드렸듯이 걸을 수 있는지, 달릴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라면 바꿀 수 있는지, 점프를 할 수 있는지, 두발 점프, 앞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하핑을 할 수도 있는지, 그 다음에 공 조작을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공을 던지고 파트너랑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을 찰 수 있는지, 굴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균형, 한 발로 설 수 있는지, 멈출 수 있는지, 선 따라 걸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이에요. 손, 발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게 간단히 쉬어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달리기를 안 하면, 달리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을 또 잘 조작을 못하는 경우고, 밸런스가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또 기초 체력이 있는지.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즐길 수 있는 게 우리 아이가 이 움직임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데 이런 운동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학년 들어갔는데 우리 애는 그냥 잘 달려요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이 공을 던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동 능력이에요. 우리 아이가 걷고 뛰고 뭐 점핑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일이 그게 미국에서는 로코모로 스킬이라고 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핑 점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아이는 달릴 수 있으니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달리는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달릴 때 무릎이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달릴 때 손이 앞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하핑을 할 수 있는지, 점핑을 할 수 있는지, 뭐,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로코모로 스킬에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점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딜레이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그 점핑이나 하핑 같은 거를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 바깥으로 나오게 되니까 다른 비장의 아이들보다 점핑이나 하핑 같은 거를 조금 연습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아이들이 잘 달리는데요 해서 조금 포커스를 넘어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관찰하는 방법, 어떻게 보지? 우리 아이가 이걸 달릴 때 잘 넘어지는지, 넘어질 때 밸런스가 좀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점프할 때 착지가 불안한지, 그 다음에 달려 했을 때 우리 자폐 아이들 어머님들이 멈춰 해서 다시 올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을 부모님들이 충분히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아이들이 안 된다라고 해서 멈추고 계속 연습을 하면은 이 능력들은 반드시 좋아지거든요. 뭐 비장의 아이들만큼 뭐 더 좋아진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에 따라서 이거 점핑이나 달리기나 그 다음에 이 기술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몸 조절, 한발서기, 선 따라 걷기, 제자리 멈추기, 앉았다 일어나기, 몸을 숙이고 펴기 이게 밸런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밸런스가 많이 떨어지면은 체육 활동 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 공을 뭐 던졌는데 공을 잘 받질 못하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밸런스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는지,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좀 유심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관찰할 때, 한 발로 들었을 때, 한 3초 서 있을 수 있는지, 그렇게 선을 긋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을 걷고, 아이가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핑해서 딱 했을 때 몸을 크게 흔들리는지,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모빌리티에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같은 경우도 제 경험상 계속 연습을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너무 좋아진다기보다도 지금 계단을 혼자 못 올라가는 아이들도 계속 연습을 하면 계단을 혼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 발로 3, 4초, 5초 있는지 이거는 제가 연구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 뭐 어덜트까지 밸런스가 많이 부족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1초, 2초, 3초 그래서 제 경우도 이것을 많이 강조해서 연습을 하고 커리큘럼을 따는데 부모님들도 이거를 충분히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시고 관찰을 할 때 우리 아이가 많이 딜레이 될 때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 조작 능력, 미국말로는 어브젝트 컨트롤 스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우리 스페셜리 잡혀 있는 아이들이 공 조작 능력, 어브젝트 스킬이 제가
같이 할 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반복적인 훈련이거든요. 저학년 들어가서도 많이 커리큘럼이 이것을 조금 많이 계속 가르치는 연습 안에서 레슨 플랜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다른 체육 선생님들이. 그다음에 공을 굴릴 수 있는지 선생님의 디렉션에 따라 공 던지기, 뭐 작은 공도 되고 아마 저학년 애들은 작은 공을 던지는 건 했는데 받는 거에 많이 힘들지만 힘들면 조금 더 공을 좀 큰 거를 하셔도 되고 공을 차도 되고 그 다음에 목표물 타겟이 있는데 뭐 엄마한테 던져 아빠한테서 공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지 공을 보고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는 거 진짜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것도 원석에 뭐 제가 교육자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based on my experience 계속 연습을 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작은 공으로 안 되면 너무 작은 공은 아니면 좀 큰 공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연습하자 이런 것보다도 어머님들이 어떻게 좀 정확하게 자, 엄마한테 이거 공을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는가지 설명을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 작은 걸로 안 되면 좀 큰 공으로 몇 번 계속 연습하면 공 조정 능력도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많이 딜레이 됐다, 관찰되는 포인트를 보면은 공이 오면 아이들이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서워서. 제 수업에도 있거든요. 공이 오면 그냥 피하기만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단순히 공을 던지는 것보다도 디스턴스를 조절해서 좀 앞에서 공을 살짝 던지는 거에서 연습을 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거에서 마스터 됐다 그러면은 조금 거리를 좀 넓혀보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공을 던져서 우리 아이들이 안 되네 보다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좀 이걸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공도 받기 어려워하는가 좀 부모님들이 작은 공은 프리스쿨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비장의 학생들도. 근데 조금 큰 공을 썼을 때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조금 제자리에서 공을 드랍하고 그냥 캐치하는 거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을 눈으로 따라오는가. 우리 자폐 아이들을 볼 때, 자, 공 던져 그러면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비한 학생들, 장애가 좀 심한 아이들을 제가 가르칠 때는 요것을 많이 타겟으로 골을 많이 잡는데 공을 던질 때 정말 공을 안 보는데 공을 드랍해서 공을 잡을 수 있는지, 공을 눈이 트래킹 하는지, 뭐 다음에 얘기했죠. 협업 능력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 같은 거도 부모님들이 단순히 이거 관찰을 하셔서 무엇이 딜레이 되는지를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협업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고 받고, 눈으로 보고 발로 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과 발이 같이 협업 능력이에요. 그래서 손, 발, 목.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체육 수업 때 이런 걸 연습하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디렉션을 주고 인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인지를 하고 눈으로 반응을 해서 공이 날아오고 있구나 그러면 팔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이 날아오고 있는데 발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딜레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협업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 주고 받기. 그 다음에 발로 공차기. 이게 단순히 오브젝트 컨트롤 스킬이 아닌 게 공을 날라오는데 공이 잘 인지가 안 돼서 발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손으로 잡기. 어떻게 잡을 수 있어? 팔이 안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팔이 안 나가는 아이들 있으면은 반복적으로 팔을 앞으로 해서 공을 잡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수 따라하기. 뭐, 얘 같은 경우는 저간 수업 시간에 박수를 원, 투, 쓰리 치면 박수를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고, 안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듬에 맞춰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관찰하는 방법을 했는데,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예를 들자면은, 뭐 눈으로 인지를 하고 공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동작을 보고 따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이거는 아이들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인지를 하고 그걸 동작으로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단순히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뭘 시켰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 2, 3 기다리는 방법을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을 보지 않고 손을 내미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자주 헷갈린지, 저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 관찰 포인트를 하고 우리 아이들과 협업 능력이 안 된다가 아니고 좀 느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 짜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초 체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프리스쿨 가면 아이들 기초 체력이 참 엄청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그래서 애들이 기초 체력이 그때 많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에너지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좀 발산하는 능력인데 우리 자폐 아이들이나 다른 장애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하는 거를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체력은 한 5분, 10분 걸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벽 밀기, 가볍게 점핑하기, 스트레칭 요런 능력이 기초 체력인데 부모님들이 관찰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조금만 해도 지치는가, 자주 앉으려고 하는가, 계단이나 운동장을 힘들어 하는가, 몸이 너무 뻣뻣하는가 이것은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 부모님이 단순히 우리 아이들은 힘드니까 요 문제에서 그냥 안 시키는 거 있는데 기초 체력 같은 경우도 계속 연습을 하고 트레이닝 하면은 늘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분, 10분 걷기.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날을 정해서 아이들한테 추락 같은 경우 1시간 정도로 걷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뭐, 한 바퀴도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이것을 계속 하면은 학기가 지나면서 그래도 혼자서 한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까지 걷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도 부모님이 생각을 하셔서 좀 프로그램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들어서 안 한다. 포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같은 경우는 스태프랑 많이 뭐, 아규를 하고 저 같은 경우 좀 푸시하는 성격이라서 스태프 같은 경우 한 번 하고 그냥 안 하는 애들도 있죠. 근데 안 하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은 한 바퀴인데 한 2바퀴까지는 걷고 안 한다 해서 그냥 앉아버리는 평생 한 바퀴밖에 못 걷고 애들이 안 움직이면 부모님들이 덜 힘들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관찰 테스트 뭐 이렇게 제가 맞춰봤는데요. 방향 바꾸기가 자연스러운가, 뭐 멈추기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공을 던지고 찰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협업 능력. 협업 능력 간단한 거는 엄마한테 공 받아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걸 공을 보지 않고 같이 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 거고, 기초 체력. 요거를 한번 1학년, 2학년 요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한 건데, 그게 아이들 같은 경우, 뭐, 다른 또래 아이들이랑 프로그램 많이 돌리시잖아요. 그때, 일반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조금 오래 봐주세요. 우리 비장의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안 되는구나. 그럼 왜가 안 되지 하는 거에서 요것을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달리기가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 협업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말을, 언더스탠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사회성을 가서, 우리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과 같이 사회 적용하는데 힘이 있구나. 요런 거를 부모님이 잘 보시고 프로그램을 좀 셀렉하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능력은 단순히 딜레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지만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안 된다에 멈추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 파워포인트를 왜 만들었냐면은 부모님들이 그냥 모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한 거잖아요. 공 굴리기, 선 따라 걷기. 그 다음에 반복해서 보기. 그 다음에 못한다 그랬을 때 그냥 아예 못한다 이런 것보다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에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어떻게 가르친다고 해서 짧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쉽게 포기를 하고 연습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하는 걸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지 연습을 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더 좋은
좋아질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리스쿨 저학년 부모님들은 once again 진짜 어드레스를 많이 해요. once again. 그때 기초 체력 요 전에 그 기본 능력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안 되는 상황이 왜 결과 컨시퀀스가 뭐냐면은 다른 프로그램에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그 운동 능력에 맞춰서 짜여지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은 아이들이 그 커리큘럼을 못 따라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이들이 통합교육이나 통합체육이나 인클루시브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 상황에서는 통합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거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면은 제 이름 걸고 장담 드릴 수 있어요.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더라도 단순히, 해주세요. 그냥 뭐 다 그 사람들을 믿지 말고 부모님들이 정보를 갖고 난리집을 하면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정보를 좀 인지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좀 가르칠 때 잘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학년 아이들 할 건데요. 그래서 저학년 다시 한번 once again 프리스쿨 부모님들 1학년, 2학년 부모님들 힘드신 거는 아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겠고 뭐 댓글 같은 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다 한국말로 만든 이유가 한국 부모님, 미국에 있는 뭐 한국 부모님들도 그렇고 한국 부모님들이 first 타겟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잘 인지를 하셔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수체육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역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인지하셔서 좀 잘 적용하는 마음에 좀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